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의 그 배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국어 사전과 영어 사전에서 배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서 버려놓은 것 혹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쉽도록 해놓은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도 이런 어레인지먼트의 앞글자를 따서 어레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 이 배열 어레이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형태가 저는 이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5층짜리 아파트를 좀 그려봤습니다. 아파트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약간 좀 삐뚤어졌네요. 그래도 자, 가장 전망이 좋은 5층부터 해서 1층까지의 아파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하면은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이 높이와 각 층의 높이와 너비가 동일하죠. 동일하죠. 요즘에는 옥탑 그 제일 높은 층은 약간 조금 다른 구조를 취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는 동일한 구조, 동일한 평수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는 호수가 있죠. 그 1층부터 해서 호수가 쭉쭉 매겨지는데 우리는 아파트는 지상 기준으로 이 호수를 매기지만은 우리 이 어레이 배열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이 호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 이름을 이 어레이니까 이 어레이의 앞자 A를 따서 A0 그 다음에 A1 2 3 4 이렇게 해서 아이고 4 이렇게 해서 5개 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어레이 안에는 이 각각 호수 이름이죠. 이 호수 안에는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엑셀에 보면은 만족도 값이 있죠. 이 만족도 값을 한번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족도 값 첫 번째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만족도 값 첫 번째가 5.14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5.20, 세 번째가 5.60, 네 번째가 5.30, 마지막에 5.27인데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이 배열 안에는 그 숫자 값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 값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위에 4층까지는 숫자로 들어가고 마지막 층에는 제가 이거를 파주 이렇게 한번 넣는다고 쳤을 때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이 아파트의 가로 세로가 동일하고 규격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 이렇게는 이 배열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숫자로 입력을 하기 시작했다면은 이 배열 안에는 무조건 숫자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5.27까지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엑셀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이 배열을 활용해서 합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엑셀에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뭐죠? 네, 다들 잘 아시듯이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sum 괄호 안에는 이제 수식을 넣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sum 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오른쪽 보시면은 만족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5개가 네, 그렇죠. C 세 번째부터 자, 이렇게 땡땡 콜론을 찍으면은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C3부터 3, 4, 5, 6, 7 C7까지.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함수를 만약에 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sum하고 C3 땡땡 C7 하면은 여기 방금 5개의 합을 구하는 거죠. 26.51. 자, 그렇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배열 함수의 값을 구한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만 썼죠. 근데 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요. 실제 실제 이 sum 함수가 위에처럼 영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물결
모양이 돼 있는 대괄호를 치고 요 C3부터 C7에 있는 값들을 실제 갖고 옵니다. 5.14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5.20 세미콜론 5.60 세미콜론 5.30 세미콜론 5.27 하고 이렇게 닫아주고 다시 이렇게 아이고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네 한번 제가 이렇게 쳐볼까요? 자, 는 sum 한 다음에 갈로 열고요. 5.14 5.20 5.60 5.30 5.27까지 하고 닫고 이렇게 자 값이 어떻습니까? 자 위에 영역을 지정한 것도 동일하게 26.51이고요. 방금처럼 제가 이렇게 강제로 입력한 것도 26.51이죠. 그래서 실제 이 함수가 우리가 엑셀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엑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거를 배열로 만들어서 다시 값을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sum 함수를 쓰거나 average 함수를 쓰거나 뭐 이렇게 뭐 영역을 지정할 때는 그냥 뭐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영역만 지정해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배열에 대한 개념을 몰라도 이때까지 엑셀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배열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 부분이 필요가 되게 되는 것은 이 배열과 배열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무엇인가의 값을 구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5개의 지금 배열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파트 배열이 생겼을 때 값이 5.30 이상인 그 만족도의 합을 구해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뭐 흔히 우리가 당연히 볼 때는 뭐 5.60, 5.30이 5.30보다 크니까 요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5개의 아파트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100만 개 층을 가진 아파트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뭐 다른 간단한 이것을 바로 구해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은 이 배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배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sum 안에 우리가 배열에 대한 조건을 한번 또 넣어 보겠습니다. C3부터 C7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조건이죠. 똑같이 지금 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5.30보다 클 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배열을 지금 5.30 이상인 것에 대한 배열을 지금 얘가 만들어낸 거죠, 그죠? 자 여기에 곱하기 C3에 서부터 C7 배열인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자 지금 이 식을 넣으면은 이 5.30 이상인 것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구해지는데 왜 구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게 어떻게 배열 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개의 방이 있죠. 5개의 방이 있습니다. 자, 이 방이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것의 방이죠. 방인데 여기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5.30 이상이냐. 자 그러면은 이 C3의 C7이 이 위에 이 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갑니다. 자 첫 번째 5.14 이 첫 번째 제일 위층이죠. 5.14가 5.30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로는 이런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5.14가 5.30보다 크냐? 큽니까? 그쵸? 안 크죠.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false니까 0이 들어가죠. 이 false와 true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5.20이 5.30보다 크냐? 큽니까? 작죠? 0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5.60이 5.30보다 크냐? 큽니까? 크죠. 크죠. 크면 뭡니까? true죠. true는 뭡니까? 1이죠. 1. 자, 네 번째 5.30이 5.30보다 크냐? 이거 애매하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5.30이 5.30보다 크냐? 안타깝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크다, 이상이다지만 이거는 초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크진 않죠. 그래서 0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27이 5.30보다 크냐? 당연히 안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위에 이 구문은 지금 이 아래의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곱하기 자, 얘의 배열이 뭡니까? 그렇죠. 동일하죠. 5.14, 5.20, 5.60, 5.30, 5.27.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거의 결과값이 이제 배열로 나타나겠죠. 배열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0하고 0 곱하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0하고 0 곱하니까 0이 되고 1하고 0 곱하니까 5.60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썸은 얼마입니까? 5.6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배열과 배열이 아래의 그림처럼 배열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엑셀에서 이게 안에 있는 것이 배열인지 숫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구분해주면 참 좋겠지만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계로 이게 이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자동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보고 이거는 지금 배열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입력창에다가 우리가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할 때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와 엔터 키를 함께 눌러주는 동작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 수식을 다 입력한 다음에 함께 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면은 이 끝에 이러한 모양이 생기고요. 이 모양이 생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수식 값은 배열로 이루어진 수식 값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엑셀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입력한 것을 한번 함께 입력을 해볼까요? 자, 썸하고 그죠? 썸하고 괄호 열고 C3에서 C7까지의 값이 5.30보다 크면은 이제 우리 C3에서 C7까지의 값을 곱해라 라고 하고 그냥 엔터키를 치면은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0.00 그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한다 했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자, 그러면은 양 옆에 이런 괄호가 생기고 값이 5.60이라고 나왔죠. 왜냐? 우리가 5.30보다 큰 게 5.60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5.30보다 같거나 큰 걸로 바꾸면은 그냥 치니까 안 되죠. 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면 어떻습니까? 요 두 개 합인 10.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